교회 안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다음 세대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단 콘텐츠의 제작이 교묘하고 화려해지면서 성도들의 유튜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은 굿TV가 국내 대표 기독교 방송사로 성장하기까지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내주 개최되는 정기총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대부분 주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대송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피플이 2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어느덧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이 같은 원인으로 교회가 청년들에게 지나친 헌신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교회 안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가는 현재 감리교가 올바른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청년이 불타는 교회, 청년이 쓰러져 가네. 시키는 일만 하다 조용히 떠나네. 하얗게 불탄 청년들, 가난한 성도 되겠네. 얼마 전 예배 사역팀 올포워십이 공개한 찬양 청년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유명 CCM 성령의 불타는 교회의 가사를 개사해 교회 안 청년들의 고충을 담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교회 인식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응답한 비율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와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의 간극은 커 보입니다. 교회가 청년에게 헌신을 강요한다는 응답은 56.2%, 또 청년부를 키워야 한다는 말은 그저 말뿐이라는 응답도 과반이 넘었습니다. 교회 안 청년들의 역할에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은 위기의 다음 세대 사역의 회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이천중앙교회에서 열린 교회교육 컨퍼런스에선 청년 사역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감리교신학대 양성진 교수는 청년 세대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며 MZ세대의 마음 두드리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양 교수는 개별성을 추구하며 목적 지향적인 MZ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MZ세대는요, 분명한 목적과 역할로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의미가 있으면요, 움직입니다. 그러나 강요와 강제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움직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사명을 경계에 짓는 목적지향적 신앙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조언도 나왔습니다.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는 자신이 겪었던 청년부 사역의 부흥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이를 기록하는 훈련, 선포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우울감에 빠져있는 청년 세대를 위해 먼저 성경적인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생활이 엉망진창이냐? 나는 왜 이렇게 실업이 많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결말까지 주와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계속 선포를 하면서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컨퍼런스에선 SNS를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메타버스 교회 학교 등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마다 변화에 발맞추는 연구가 시급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독교 콘텐츠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늘어나는 교회의 콘텐츠만큼 화려하고 교묘해진 이단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단 콘텐츠는 일반 성도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교역자나 전문가의 지도, 스스로의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유튜브 사용자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유튜브 결제 금액은 5년 전과 비교해 66배 이상 커진 133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몰리자 여러 이단도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 게시물을 보면 일반적인 찬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찬양을 직접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채널 운영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첫 화면에 게시돼 있고 채널 곳곳에는 안식교의 메시지를 몰래 심어놨습니다. 안식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호프채널 코리아는 신앙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성경 말씀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종말론을 강조하는 안식교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으로 가면 사실 목사님의 설교보다 유튜브 채널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평신도들께서 이것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모르고 시청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같은 찬송가도 부르고 같은 신앙인 것 같아서. 기독교 영화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한 채널의 콘텐츠가 여러 개 검색됩니다. 성도의 간증을 다룬 영화처럼 보이는 이 영화의 조회수는 무려 80만 회가 넘습니다. 이 채널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으로 알려진 전능신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채널의 구독자 수는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영상에서 이단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저거 보고 누가 가? 대부분 많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디를 갔다, 어느 단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채널이다, 어느 컨텐츠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고 화려한 이단 콘텐츠는 그들의 교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리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 콘텐츠 구분에 있어 평신도들이 가진 정보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콘텐츠를 접할 때도 목회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이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미디어로 인한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가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이름도 생소한 미디어 선교의 첫 발을 들인 구티비는 오직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위한 방송 사역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복음 전파에 매진해 왔는데요. 전국 가시청 3천만 가구를 확보하고 국내 대표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기독교 방송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위한 방송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1997년 12월 25일 구티비의 전신인 국내 최초의 인터넷 복음방송 C3TV가 개국했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로만 보는 줄 알았던 방송을 인터넷에 연결된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한 당시로선 파격적인 시청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대부분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25년이 흐르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송이 점점 확대된 지금 당시의 파격적인 결정이 선구안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구티비는 목회정보 2,000을 신설하고 목회자들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돕게 됩니다. 목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목회자들에게 이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만 편이 넘는 텍스트 설교와 10,000편 이상의 예화, 묵상 자료, 기도문 등은 목회자들의 큰 인기를 얻으며 구티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 IPTV 채널을 런칭한 후엔 더 많은 시청자의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개념 TV, CUG 서비스를 도입하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설교 채널을 하나씩 갖게 되는 우리 교회 방송국을 선보였습니다. 2011년에는 KT IPTV 채널 888번을 통해 기독교 VOD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듬해 영국에서 개최한 IPN TV 인더스트리 어워즈 TV 분야에서 세계 8대 앱에 선정됐습니다. 2009년 C3TV에서 현재의 채널명으로 변경한 구티비는 모바일로 성경을 보는 시대에 발맞춰 출시한 스마트폰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을 자체 개발했고 무료 제공으로 성경 접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400만 명이 다운받고 실시간 사용자만 100만 명이 넘는 국내 대표 성경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달부터는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 매진해온 구티비는 현재 가시청 가구 3천만을 달성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오디오 콘텐츠로 위로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추천하는 녹톡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형교회 중심이었던 걸 보완해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등 소형교회도 설교 콘텐츠를 직접 올릴 수 있어 유능한 설교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다가오는 10월 한 달간 천사 후원의 달로 시청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와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방송 사역인 만큼 10월 한 달간 구티비를 방문해 미디어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25년 반세기 사역을 향한 발판이 된 25년인 만큼 향후 한국교회와 동역하기 위한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는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개최되는 제107회 정기총회 일정과 주요 안건 등을 발표했습니다. 총회 측은 내년 교단 7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선교 스펙트럼, 종전 70주년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화해, 기후위기, 사회정의, 다음 세대 양성 등 총회 주요 헌의안을 정리했습니다. 총회 김창주 총무 목사는 에코총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교단이 되고자 준비 중이라며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인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구피플이 태풍 흰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시 이재민을 돕기 위해 2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했습니다. 생필품이 담긴 구호 물품 1만여 상자가 15일 이재민 가정으로 전달됐습니다. 구피플 최경배 회장은 태풍 흰남노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수재민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구피플은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동행하며 필요를 면밀히 살피고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4주 연속 10위 안에 든 기독교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정식 개봉을 앞두고 한국교회 순회 첫 상영회가 열립니다. 오는 18일 오후 3시 신나는 교회 동탄채플과 병점채플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영회는 지역 주민들이 기독교 문화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한 소녀의 순수한 신앙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앞서 관람한 미국 관객들은 기독교 영화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전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탈북민 강명도 교수를 초청해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명도 교수는 북한의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로 탈북한 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기독교 단체부터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 변화시키는 과정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무부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16일 전국에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감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증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여파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차례의 유행을 겪는 동안 대응 경험과 노하우, 의료 역량이 많이 축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과 폭우가 겹치고 최근 태풍까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재료값이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치솟자 식품업체들은 생산비 부담을 호소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포장김치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3주 동안 배추 총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배추 생육이 저하되면서 실제 배추 가격은 추석 이후에 더 오른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이 배추 생육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동성혼 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 시점을 미룬 겁니다. 민주당은 당초 동성혼에 대한 강한 지지를 기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지층 결집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동성혼 법안 처리를 연기한 데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 인정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배상금 1조 8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민족과 문화를 말살할 목적으로 나치 독일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저지른 대학살입니다. 나치 독일의 피해를 본 유대인을 지원하는 단체인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가 배상금 지급 합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독일은 처음으로 홀로코스트 역사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미래 세대도 나치 독일의 만행을 알아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관영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상대 측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 간 교역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부터 여왕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은 조문 대기줄이 7k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조문객들을 위해 이동로를 따라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 전문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 명이 조문에 나설 것을 예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밤에는 남해안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9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27도, 제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종식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시기는 6개월 뒤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때라 이번 발표가 매우 반갑게 다가옵니다.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을 맞았는데 완전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